조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네 쪼끔 달랐는데 지금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멀티가 돼요, AI가. 시각적으로도 되고 청각적으로도 되고 또 텍스트도 되잖아요, 실제로. 모든 원래 이게 LLM이잖아요. 제가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언어 모델이잖아요.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언어 공부하는 데는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도구예요. 근데 인제 제가 우리 단톡방에 기사를 한번 올려 드렸잖아요. 지 GPT가 이번에 나온 모델이 수능을 만점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희 나라 수학, 수능. 그만큼 기술이 올라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말 다 한 거죠. "수학까지 된다." 그러면 학습 도구로서는 최고죠. 왜냐면 지금 제가 볼 때 사용해 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료 버전이에요. 무료 버전으로는 아니고요. 유료 버전으로 사용했을 때 어 거의 박사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AI가.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이 괜찮다. 네. 웬만한 그냥 과외 선생님보다 낫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창의적인 영역이에요. 도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됐어요. 그렇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응용해서 내 삶을 반영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서 좀 다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이라는 것 때문에 맞춤형이 가능해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마 내년 아니면 늦어도 2년 안으로는 제가 볼 때 이 정도 기술의 속도면 네 기업에서 아마 커스터마이징 해 달라고 엄청나게 연락 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직원들 역량 개발이 있잖아요. 다 일의 성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재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뽑아 놓은 사람들은 있으니 네 그 사람들을 어쨌든 역량 개발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게 피부로 느끼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단톡에 올렸잖아요. 이제 거기가 미국의 원래 학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인가가 난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오픈을 한 거예요. 원래 아시죠? 미국은 학기가 2 학기부터 시작이죠. 신학기가 2 학기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거의 한국의 교수진 분들 중에서도 거의 교육학 박사들을 영입하셨고 교육학 박사 중에서도 AI 활용 능력이 있는 네 교수진들을 영 이렇게 영입을 해서 AI 활용 교육 학과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연대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약간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학 박사뿐만 아니라 거의 인공지능 학 개발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요.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미국을 가는 건 괜찮은데 교육 때문에 갔잖아요. 유학을 가기도 하고 '필요 없다 이제.'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I가 번역을 다 해 주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VOD 인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라이브로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둘 다 가능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거고 지금 현재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니까. 그죠?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그리고 AI를 잘만 활용하면 인간의 어떤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특히 인지 기능에 관련된 것은 다 보완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는 앞으로 흥미 위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뭘 잘하겠어요 지금. 그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영역의 아이들이죠,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흥미가 생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이제 오늘은 영어예요. 주제가 영어인데 그래서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게 가외도 하고 학원도 하는데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이 하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기억의 한계가 있고 또 1대1이라도 이 선생님이 1대1 한 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수를 가르치고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커스터마이징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AI가 도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습의 속도 그리고 같은 과목을 배워도 속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추어서 수업이 가능하다. 학교 수업은 아닐지라도 AI 챗봇이 다 붙어요. 한 명, 한 명당.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학습 수준, 어떤 부분이 약한지까지 보완해서 문제를 풀고 또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때를 놓치기도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못 해요.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런데 이제는 각자 챗봇에게 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엉뚱한 질문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율성 부분에서 아이들의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권장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무조건 질문을 해라. 그죠? 어떻게 질문하는 방법을 오히려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시간 관리 면에서도 좀 불필요한 반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진도상 또 배워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이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위주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점차 그 방향으로 처음부터 기술이 확 들어오진 않겠지만 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영어 학습 방법이 좀 일반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이 된다. 그리고 조금 피드백이 늦었어요. 선생님들의 피드백. 모르면 빨리빨리 알려주면 흥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누적이 되면 동기부여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좋아진 거예요. 어, 제가 사실 그 영어 공부를 석박사 논문 때문에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저 때문에 사실 만들기도 했고요, 챗봇을.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라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유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자신한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챗봇이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직원이 필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직 에이전트가 확 들어온 건 아니어서, 그게 엄청나게 시스템화돼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돌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와요. 이미 그 GPT 같은 경우는, 약간 해보라고 테스트 버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직원이 5명 필요한데, 한 명 한 명당 업무가 달라요. 주된 어떤 전문 영역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챗봇을 5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협력해서 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정하고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죠? 예, 직원을 뽑아서 다만 얘네들은 풀가동이에요. 24시간.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챗봇의 역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즉 직무 역량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인스트럭션이나 지침이 있어요. 만들 때 그걸 계속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는 이렇게 업무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시간 레버리지 되고요. 그리고 사람 레버리지가 되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학습자 우리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 학원을 보내죠. 종합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요. 다 못 보내니까 중요 과목만 보내고 나머지는 엄마가 대신 아빠가 그죠? 티칭을 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과목은 그냥 모르는 거 정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AI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정말 많이 부족한 과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 또한 있는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음성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회화가 가능해요.
오늘 제가 그걸 다 시연해 드릴 텐데, 그리고 그럼 내 발음을 당연히 교정도 가능하죠. 대화가 되니까. 그죠? 내 발음을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말하는 영어로 말할 테니까 영어로 말한 것을 발음 피드백을 네가 해줘 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온라인 환경이 얼마나 원활하게 인터넷이 잘 터져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법 당연히 검사 쉽겠죠. 예, 쉽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채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다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보여드리면 이제 쉬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각자 갖고 있는 어떤 니즈에 맞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봇은요,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왜냐면, 써봐야 알잖아요, 뭐든지. 쓰면서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선은 제가 요 종료를 하고요. 365일 대학원, 특히 이제 토플 관련 준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챗봇일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링크도 드릴게요. 실제 한번 시연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제가 지금 GPT를 띄웠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GPT를 띄워보세요. 띄워보시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365일 대학원 영어학습법 이름 보이세요? 좌측에? 제가 띄웠는데, 보이시죠? 공유하는 게 보이시면 채팅방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확인하면서 채팅방에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같은 거예요. 제가 띄워놓은 이 챗봇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우선은 이렇게 베타 버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시는 피드백을 좀 받기 위해서 GPT 안에 GPTS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검색하면 볼 수 있게 제가 다 띄워놨어요. 네, 들어오셨죠? 여기, 그쵸?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365일이라는 게 제가 만든 게 뭐냐면요. 매일 영어 문장이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용도로 이걸 만들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운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그날 문장을 외워야 되겠다. 또는 발음 또한, 듣기 또한,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봇이었어요. 그래서 365일 외워야 되는 문장이 이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 봇에게. 그리고 오늘의 영어 문장 알려줘.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분석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뜨진 않는데 오늘 괜히 분석하네요. 근데 영어 문장을 띄워주는데 네, 분석을 하는데 잠깐만요. 어, 분석하지 말고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이렇지 않은데 지금 갑자기 이러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잘하더니 갑자기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까 그거 누르니까 저처럼 되나요? 분석하게 되나요? 이 오늘의 영어 문장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뜨는 거 어떠세요? 아, 분석하게 되시는군요. 똑같이. 갑자기 얘가 이러네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오늘의 문장 알려주는데 음, 아마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보세개 학습한 것을 쭉 코딩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나오긴 나오네요. 원래는 핸드폰으로 하면은 위에 이 분석하는 과정이 없어요. 제가 이걸 조정을 좀 해 놓을게요. 네. 자, 보면은 "이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연습해 보시겠어요?" 하고 마지막에 묻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타이핑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 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매일 이 영어 문장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핸드폰을 좀 띄울게요. 제 핸드폰에 앱을 까시면 돼요. GPT 앱을 까시면 동일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제 핸드폰 보이시죠? 네. 자, GPT를 제가 띄웠습니다. 여기에 제게 있어요. 이 제목 365일 대학원 영어학습고시라는 걸 검색하시면 뜨실 겁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띄워 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보여 드릴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오늘의 영어 문장을 알려줘라고 하는데요. 인제 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요 부분 있죠. 제가 인제 막 예를 들어 운전하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겠죠? 제가 업로드된 파일을 분석하거나 열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파일을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 알려줘. 자, 운전하고 가고 있다 오늘의 생각해 영어 보세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key to success. If you love what you are doing, you will be successful. 알버트 슈바이처, 이 문장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해석을 원하시나요? 해석해 줘.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happiness와 success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네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나요? 없어. 어 오늘의 영어 문장을 20번 반복 입력해 줘. 알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을 20번 반복해서 입력하겠습니다.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key to success. If you love what you're doing, you will be successful. 2.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Happiness is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냥 운전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렇게 킨 거예요. 그냥 뭐 오픈해 놓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아직 이 GPT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있어서 원활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번 반복 읽어 줘 또는 말해 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0번 입력해 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입력해 줘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롬프트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 되면은 좀 기술이 쪼끔 더 들어가면은 올라가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이 단어를 표현해야지 얘가 반복해서 듣게끔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공부하려고 특히 이제 운전하면서 네 대화하면서 계속 듣고 제가 말하고 영어로 말해 보고 그러면서 대화 형식으로 해서 좀 직관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만든 봇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용도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인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네.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어떤 목표에 맞춰서 영어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까 목소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앱은 제가 유료 버전이 아니에요. 무료 버전으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료 버전이 되면요, 훨씬 더 잘합니다. 네,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더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무료 버전은 목소리가 4개인가? 4개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기능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개별 맞춤 AI 영어 코치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영어 수준과 목적에 맞춰서 영어 학습 플랜을 제공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예요. 그게 목표인데, 요거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상관없이 사용자가 누구든 간에 그 영어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영어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은 있잖아요. 제가 띄워놓은 대화 창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진단을 하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의 사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뭐 읽기는 어떻게 되는지 1점에서 5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이해가 되었나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간략하게 일단 사용자 수준을 좀 파악을 한 이후에 하게 돼요. 우선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질문에는 얼마나 이해가 되었나요? 한 뭐 2점? 거의 뭐 이해가 어렵다. 예, 어렵다라고 표현하고요. 말하기 뭐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리고 듣기는 어, 평상시에 뉴스 듣고 좀 잘 못한다. 못한다 해야지 이 친구가 또 잘 또 계획을 세워주니까 쓰기도 뭐 쓰기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이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좀 바탕으로 좀 정보를 주면은 네, 이렇게 읽기가 1점이다. 그래서 어떤 목표와 어떤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좀 나오고요. 그리고 말하기도 뭐 3점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목표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조금 다른 게요. 요 진단을 하고 나서 나는 뭐 토플을 공부하려고 그래. 토익을 하려고 그래. 아니면 아까처럼 영어 회화. 그죠? 그 목적을 얘기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줍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받은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영어 회화, 아까 영어 회화 많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하니까 아무래도 회화 중심으로 하게 되죠. 영어 회화를, 잘 하려고 공부 중이라는, 공부 중이야 라는 말을 하면은, 어, 보통 일반 챗 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던지면 그렇게 자세한 플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적에 맞춰서 맞춘 챗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자세한 전략과 연습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파트너를 또 찾아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쉐도잉 듣고 바로 따라하는 연습 방법 해가지고 뭐 테드 강연을 봐라, 팟캐스트를 봐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씩 정보를 줬잖아요. 그 정보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위 영어 수준이고, 그죠? 조금 더 정보를 줘보는 거예요. 어, 매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6학년이니까 6학년에 맞춰서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주간 학습 계획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난감해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하기 연습부터 해볼게. 도움을 줘.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잠깐 스탑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 시작해 보자고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 해보자고. 네, 그리고 문장 구조 예시도 이렇게 해보고 확장을 하면 또 이렇게 되고 녹음을 해봐라.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말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대화를 하고 좋아요.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드렸고, 대화를 통해 추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잠깐만요. 선택한 주제에 대해 갑자기 저게 왜 뜨죠? 네, 네, 이건 다른 길입니다. 자, 어쩔 수 없네요. 자, 미러, 잠깐만요. 네, 이게 미러 기능을 제가 지금 연결했는데 이게 지금 다 됐다는 거예요. 스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여드리는 거 좀 그렇고 좀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 연습하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디까지 가실 수 있냐면요. 학습에 있어서는 내 개인 맞춤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는 그걸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그렇게 지금 해주려고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단계적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어떤 변화와 우리나라 공교육의 변화의 속도는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학습을 할 때 아무래도 상황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재밌어 하고, 근데 그 상황을 아이들이 설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선생님, 어떤 AI 선생님은 좋겠는지, 어떤 처음에 만들 때도 그 친절한 선생님, 굉장히 에너지 있고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다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영어 목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까지도 더 가능하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학습진도 분석까지도 돼요. 내가 이게 요즘에 기술이 개발돼서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챗 GPT 앱인 거잖아요. 핸드폰에는. 앱을 까시면 나의 어떤 정보가 다 메모리 저장이 돼요. 그걸 지우실 수도 있고요. 계속 축적 저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갑자기 그게 스탑이 돼서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갖고 영어 학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누적이 돼요. 그걸 바탕으로 이 AI가 진도 분석을 해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발음이 안 됐거나 어떤 문장이 좀 쓰기가 안 됐거나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챗 GPT의 유료 버전이 20불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은 거의 3만 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원화로. 얼마나 저렴해요. 네. 저는 이걸로 교육격차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을 어떤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할 때 어떤 커리큘럼이 짜진 어떤 시스템 안에 아이들을 보낼 때 그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교육 환경. 그리고 아이의 어떤 영어 목표에 맞춰서 수업을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AI는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라는 말이 조금 개념 정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이제 이 VR이 나오죠. 이미 서울에 그 VR이 도입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좌벌드 이런 데 가도 실제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고, 요 홀로그램 튜터도 곧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것도 머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얘기 있죠. 우리 뇌에 지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연결을 하면 그게 무선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사나 유튜브를 보시면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가 온다고 저는 봐요. 윤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도 있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소미님이 얘기하셨던 외국인과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건 있어요. 실제 사람이 아니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테스트를 다 해보고 있거든요. 실제 아이들 보고 반응도 보고 아이들 너무 재밌어요. 네, 로봇하고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영화 속에만 나왔던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괜찮아요. 근데 단지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AI가 동기부여 어떤 말들, 멘트들, 그죠? 잘한다. 엑설런트하다, 너. 어떤 노력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인 GPT는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 학습이든 어떤 학습이든 잘하면, 수준이 좀 평균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AI할 만한 게 없어요. 어디 가도 AI만한 교육 환경을 좀 만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유은지님 같은 경우 좀 아직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더 좋죠. 사실은 더 좋아요. 네, 더 좋고, 아마 이게 시각적으로 좀 선생님이 보이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선생님을 좀 세팅할 수 있는, 우선은 여러 가지 멀티모달을 사용하면, AI를 여러 개 합치면 가능은 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전문가가 되셔야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좀 어려울지라도, 네, 실제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 AI 유료 버전을 쓰신 분이 얘기하신지는 아직 확인은 아니지만, 영어 통번역이 가능하잖아요. 너무 잘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실제 그냥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인간으로서 확인은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야는 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뭐 나보다 훨씬 나은 거죠. 이 GPT가 또는 다른 AI가 훨씬 나을 거니까 지금은 GPT만 활용을 해도, 챗 GPT만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